이번 시간에는 혼합전략 내시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짝 게임이나 페널티킥, 그러니까 승부차기 하는 게임에서 자, 키커가 박지성이네요. 박지성이고, 그 다음에 골키퍼하고 승부차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걸 가정 어떻게 했습니까? 박지성이 왼쪽으로 찼을 때 골키퍼가 왼쪽 날리면은 잡으니까 박지성이 치고 골키퍼가 이긴다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반대가 되면은 1, -1 왼쪽으로 찼는데 오른쪽 날리면은 박지성이 이기고 골키퍼가 칩니다. 오른쪽 찼는데 왼쪽 날리면은 박지성이 이기고 골키퍼가 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찼는데 오른쪽 나무 날리면은 골키퍼가 이기니까 박지성이 치고 골키퍼가 이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그 순수 전략 내시균형을 구해보면은 상대방 전략이 주었다고 가정할 때 박지성의 L일 때 박지성의 최적 대응 전략은 R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R일 때 최적 대응 전략은 L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박지성이 L일 때 골키퍼는 L, R 중에서 L이 최적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박지성이 R일 때 골키퍼는 R이 최적 대응 전략 하면서 그 내시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곳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략, 퓨어예요. 퓨어 스트래티지 내시 균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왼쪽과 오른쪽을 그 섞는 비율 이걸 봐야 되는데, 박지성이 습관적으로 뭐 75% 많은 부분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찬다는 사실을 골키퍼가 안다면은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겠죠. 그렇죠? 그럼 박지성이 지는 거고 골키퍼가 이깁니다. 그럼 박지성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은 골키퍼가 그렇게 내가 오른쪽으로 찬다는 걸 알고 오른쪽 날리면은 다시 왼쪽으로 공을 차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 사실을 골키퍼가 알면은 골키퍼는 왼쪽으로 날릴 테고, 자, 그 사실을 박지성이 알면은 오른쪽 살 테고, 그러면서 빙빙해 돌아요.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멈춰지는 곳이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멈춰지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을 딱 찬다. 완벽하게 100% 이쪽 찬다면 안 되겠죠. 결국은 이걸 갖다가 박지성이 왼쪽과 오른쪽을 몇 프로 섞어야만 골키퍼는 내가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든 왼쪽 몸을 날리든 균형에, 그러니까 이득의 차이가 없을까 이 생각이 되겠죠. 분명히 박지성이 오른쪽으로 찬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는 게 낫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박지성이 만족하지 않고 박지성은 골키퍼 오른쪽 찰 때 나는 왼쪽으로 공을 차야 돼. 이거 계속 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돌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디서 멈추려고 하는 그 비율이 얼마인지, 자,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이에요.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 기대 이윤, 기대 효용이 똑같도록 내가 어떻게 섞을 것이냐. 그럼 박지성이 왼쪽과 오른쪽을 어느 비율로 섞으면은 골키퍼는 뭐 어느 걸 선택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왼쪽을 선택하면 그 오른쪽에서 변해도 이득이 안 늘어날까? 아니면 오른쪽을 선택하면은 왼쪽으로 변해도 안 늘어날까? 아니면은 뭐 왼쪽을 한 70% 섞고 오른쪽을 30% 섞어도 거기서 다른 거 바꿔도 안 늘어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한쪽만 택하니 그런데 L이 70%고 R이 30% 이렇게 섞어도 이걸 이렇게 할 때나 똑같아요. 박지성이 어떻게 그걸 왼쪽과 오른쪽을 섞었길래?
그러니까 버사할력이 존재하냐. 여기서 다른 거로 50, 50 바꿀까? 이래도 이윤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박지성의 왼쪽에 찰 비율하고 오른쪽으로 찰 비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순수 전략 선택 가능한 전략 대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혼합 전략은 전략 공간 내의 모든 대안에 대해서 각각의 선택될 확률을 부여하고 그 확률에 의해서 뽑힌 대안. 자, 이거 이제 다음에 좀 설명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답이 이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50% 50%예요. 그러면 확률을 부여했단 말이야. 변하지 않은. 그 다음에 그 확률에 의해 뽑힌 대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 번은 왼쪽으로 차고 한 번은 오른쪽 차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왼쪽으로 찼어요. 그럼 그 다음번은 꼭 오른쪽으로 차고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사전에 생각할 때 그냥 이 2분의 1을 확률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사실은 그냥 주머니에다가 흰 공 하나하고 검은 공 하나 넣어놓고 뽑는 거야. 뽑고 이쪽을 뽑히면은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럼 계속 왼쪽만 찰 수도 있어요. 왜냐면 뽑았는데 계속 왼쪽만 나오는 거 이상하게. 이거 흰 공만 나오는 거야. 흰 공만. 아니면 계속 검은 공만 나와서 오른쪽만 찰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딱 뽑아서 왼쪽 찼으면 그 다음번 오른쪽 하면은 당연히 지죠. 이번에 왼쪽으로 찼으니까 다음에는 50%니까 오른쪽이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래서 자, 그거 갖다가 아니야. 그 확률을 부여하고 그 대안 확률에 의해서 뽑힌 대안.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검은 공, 흰 공을 갖다가 꺼낸다. 그래서 그때 넣을 때 이걸 비율을 정하면 되겠죠. 지금 만약에 50% 50%라면은 1대1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비율이 4대2라고 그러면은 공 4개 넣어놓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뽑으면 되겠죠. 자, 그냥 혼합 전략이고. 자, 그래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에서 이제 균형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각 대안이 가져다주는 사전적인 기대 보수를 갖다가 동일하도록 하면 됩니다. 동일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박지성이 왼쪽으로 섞는 비율을 어떻게 섞냐면은 상대방이 왼쪽으로 차든 오른쪽으로 차든 아니면은 양의 확률로 선택된. 그래서 이거는 왼쪽으로 차면 이게 100% 0%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반반으로 차든 50% 50% 차든 아니면은 70% 30% 차든 아니면 10% 90% 차든 간에 하여튼 간에 자, 기대형이 똑같은 거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벗어날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방법이에요. 경기자가 양의 확률로 선택하는 순수 전략은 상대방이 균형이 혼합 전략을 주었다면 50% 50% 주었다면은 모두 동일한 기대 효용을 가져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에서는 두 경기자가 모두 상대방의 순수 전략을 아니면 혼합 전략을 섞어 쓰더라도 무차별하게 느끼도록 자신의 전략을 택하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방은 어떤 이게 여기가 100% 아니면 이게 100% 아니면 50% 50%든 간에 그 비율을 바꿔도 보수가 안 변해요. 자, 그래서 어떤 전략을 택하더라도 보수는 똑같기 때문에 이탈 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넷이 균형이 되는 거니까. 그거 갖다 비율을 섞었다고 해서 혼합 전략입니다. 하나를 딱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택했으면 순수 전략인데 그걸 다 비율을 섞었다고 해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다 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실증적인 실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그 개요를 설명하는 거예요. 개요를. 자, 다음에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을 구할 때, 자, 혼합 전략에 만약 이게 L이 50%, R이 50%라고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적어도 한 번은 혼합 최적 대응 전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L일 때 내가 R 여기 한 번 걸쳤잖아. 근데 상대방이 R일 때 L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걸쳤어요. 이게 뭐냐면은 혼합 전략이 최적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순수 전략들은 모두 최적 대응 전략이 된다. 만약에 최적 대응 전략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 M도 있어요. 가운데 차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뭐 숫자가 있고, 뭐 숫자가 있고, 숫자 있고, 숫자가 있고, 숫자가 있는데 상대방이 L일 때 최적 대응 전략은 R, 상대방이 R일 때 최적 전략은 L. 근데 M을 한 번도 안 뽑혔죠. 그렇죠? 한 번도 안 뽑혔어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에 대해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등이에요, 열등.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열등 전략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등 전략 갖다가 제거. 그러니까 선택이 돼야, 최적 대응 전략 한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열등 전략을 제거하게 되면은 막 이런 식으로 그 전략이 많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쪽 3개란 말이야. 3개인 경우 더 편해지죠. 이거 갖다 이렇게 뭐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하면은 이제 복잡해져요. 열등 전략까지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이제 시험 문제가 과제에 나오거든요. 과제 나오는데 복잡해지는 이유가 이걸 구할 때 이것까지 확률을 갖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산하기 시작할 때 복잡합니다. 지우지 않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겠죠. 박지성이 왼쪽으로 찰 확률을 갖다가 이제 P를 하자. 하면은 전략이 2개면은 그러면 오른쪽으로 찰 확률은 1-P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값이 P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략이 이렇게 M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1-P 하면 안 되죠. 그냥 Q 이렇게 집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M으로 가운데로 찰 확률 갖다가 그럼 1-P, Q 하면서 구해야 될 게 2개가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여기 뭐 최적 대응 전략이 돼가지고선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열등 전략이면 처음부터 제거해야 돼요. 훨씬 편하죠. 편하고 이게 나중에 그 과제에서 이게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이걸 제거하지 않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확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쓸 수 없잖아. 그런 것 때문에 계산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냥 수학은 단순하게 더할 때는 예를 들어 이거와 똑같은 거 P 같은 거 마이너스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하다가 틀려버린다. 그걸 갖다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열등 전략은 제거하고 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열등 전략은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의 일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정규 형식으로 표현된 2인 게임에서 지금 이제 게임의 구성 요소가 S1, S2 이게 이제 전략 집합이겠죠. 전략 집합이고 자, 그다음에 보수 U1, U2가 돼 있고 자, 경기자 I의 혼합 전략 PI 스타가 모든 PI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게 둘만 존재할 2인 게임일 때 P1 스타, P2 스타는 혼합 전략 내시균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상대방 어떤 혼합 전략이 주어졌다 할 때 나의 최적 대응 전략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P1보다 P1 스타가 더 높은 거야. 높은 보수를 줘요. 자, 그리고 거꾸로 내가 그 P1 스타를 지킬 때 상대방도 그 전략, 그러니까 상대방이 첫 번째 뭐 전략이 어떤 비율 섞은 전략, 그게 이제 P, 뭐2 스타라고 그러면은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P1 스타를 지킬 때 다른 전략보다는 P2 스타가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이제 SI가 그러니까 경기자 I의 전략 집합이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쓰겠죠. SI1, SI2 이렇게 돼서 점점점 간 다음에 전략이 K가 있어요. SIK 이렇게 되고 쓸 때 표현 방식이에요. 표현 방식. 그 다음에 전략 K는 1에서 2K까지 있고 여기까지 있고 그러니까 PI라는 것은 지금 경기자 I의 그 확률입니다. 각 전략에 대해서
PI1 스몰로 써요. PI1, PI2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PIK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PI의 K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답하면은 뭐가 됩니까? 값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왼쪽, 오른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인데 이게 왼쪽으로 전략이 왼쪽, 오른쪽이고 그렇죠. 첫 번째 전략, 경기자 아예 첫 번째 전략이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갖다가 70%, 30% 섞는다 그러면은 경기자 i가 첫 번째 전략을 쓸 확률 70%, 두 번째 전략을 쓸 확률 3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PIK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다 110이라고 쓸 수 없잖아. 첫 번째 전략을 쓸 확률 11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합한 거는 다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그냥 어렵게 쓴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뭐 PI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일반화시키기 위해 쓰는 말이에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PI는 SI 전략 집합 내의 순수 전략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70%, 30% 이런 식으로 쓴 거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할 때 P1 스타, P2 스타는 혼합 전략 내시게 된다. 이거 색다른 거 아니죠? 우리 내시균형 정의할 때 어떻게 썼어요? 이거 V 대신에 UI S1 스타, S2 스타 이거예요. 그걸 확률로 섞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섞는 비율을 갖다가 최적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대방이 전략 그 확률이 좋았다 할 때 나의 최적된 전략 구하고 내가 그걸 상대방도 그걸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별건 아니에요. 이거 뭐 P는 또 뭐야? 갑자기 저걸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건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려면 여기다가 이게 원래는 UI, S1, S2 이거 갖다 바꾼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S라고 딱 못 쓰고 그렇죠? 못 쓰고 이제는 확률을 섞은 거니까 하나 섞을 때 이게 뭐냐면은 순수 전략 내시균형이죠. 그걸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확률로. 자, 그래서 P라고 쓴 건데 자, 이제 그래서 이러한 혼합 전략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유한한 게임에서 유한한 게임이라는 것은 경기자도 유한하고 전략도 유한한 게임에서 이러한 혼합 전략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적어도 하나의 내시 균형은 존재한다는 것이 내시 균형의 존재 증명, 존재 정리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1951년도인가? 51년도에 이걸 증명을 했어요. 이걸 증명하고 이거로 인해서 이런 공헌으로 인해서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94년도에 타니까 44년 지난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막 수학을 증명했는데 그때 카쿠타니의 이런 사람이 타니가 정점 정리 수학이 보면은 정점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유한한 게임에서는 혼합 전략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거 이제 그래프로 설명해서 적어도 한 군데는 지나간다 이런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한 군데 지나간다는데 이제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점 정리를 이용해서 균형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처음으로 얼른 수업 상에서 정리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증명을 해요. 하는데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와 같이 경기자가 둘이고 전략도 둘인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2x2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2x2 게임에서 혼합 전략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항상 균형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증명을 오늘 합니다. 좀 이따가. 2x2 알죠? 만약에 가위바위보 게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3x3예요. 그쵸? 이거 두 번 했다는 얘기는 경기자가 둘이라는 얘기고, 그죠? 2라는 얘기는 전략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전략이 세 개였으면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걸로 일반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졌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쉽게 2x2 경기자가 둘이고 전략이 둘인 경우에 혼합 전략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항상 균형이 존재한다. 내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그래프를 통해서 항상 만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혼합 전략의 내시 균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합니다. 박지성이 왼쪽으로 찰 확률을 100% 못 차니까 P라 하고 왼쪽만 차면은 이게 1이겠죠. 그럼 끝이에요. 그게 순수전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P가 이게 1이거나 0이면은 그게 순수전략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순수전략은 혼합전략의 특수한 예라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머지 오른쪽 사용자라도 1-P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골키퍼가 왼쪽으로 몸을 확률이 왔다. 이때는 이제 똑같은 걸 쓰면 안 되니까 Q라고 하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몸을 날릴 확률을 1-Q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혼합이니까 섞는 거니까 내시 균형을 이루는 PQ의 조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써놨고,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느 쪽으로 치우쳐 차면 분명히 멈추지가 돌고 돌아요. 계속. 그러니까 안 도는, 어디서 안 도냐? 박지성이 왼쪽과 오른쪽을 어떤 비율로 섞으면은 골키퍼는 어떻게 차도 똑같지? 보수가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 비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P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비율을 섞으면 골키퍼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아니면 이걸 섞든지 뭐 자기도 70% 30% 섞든지 뭐 이런 섞든지 해서 보수가 같아지도록. 자, 이렇게 합니다. 골키퍼 기대보수 오른쪽 왼쪽 쳤을 때 왼쪽으로 몸을 날렸을 때 그러면은 골키퍼는 왼쪽 몸을 날리면은 1 또는 -1을 넣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원래는 그 뭐였죠? 같은 걸 선택하면은 조정 게임에서 막 하나씩 이렇게 계속 맞춰가는 것 같다. 진화 게임이거든요. 그랑 혼돈은 안 돼요. 약간 달라요. 답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릅니다. 그거는 내가 박지성이 골키퍼가 11명이 있는 거야. 누군지 뭐 어떤 성격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를 만날 확률을 구한 거고, 이건 둘이 만난 거예요. 딱 둘이 만나서.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날리면은 1 또는 -1을 얻어요. 그러니까 항상 1을 얻는 게 아니고 박지성이 왼쪽으로 차줘야만 1을 얻죠. 근데 박지성이 100% 왼쪽으로 차는 게 아니라 어떤 비율 다 섞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만 곱해주겠죠. 그래서 그게 확률이 P죠. P의 확률로 1을 넣고, 그럼 나머지 확률, 그럼 오른쪽 할 수 있어요. 그럼 나 -1을 얻어요. 그럼 그거는 어느 비율로 차지? 그러니까 나머지 1-P 확률로 -1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2P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면은 이제 빨리 갈게요. P의 확률로 -1을 넣고 1-P 확률로 얼마를 얻어요? 1을 넣습니다. 그래서 1-2P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 기대보수를 갖게 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기대보수를 같게 하도록 하는 P값을 구해놓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차든 간에 보수가 똑같아요. 변할 일이 존재하지 않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P-1이 1-2P보다 크면, 다시 말하면은 P가 2분의 1보다 크면 이때 어떻게 찰 것 같아요? 앞에 보수가 더 크니까 왼쪽으로 차겠죠. 왼쪽으로 딱 날릴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찬다는 얘기는 Q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거 같으면, 다시 말하면 P값이 정확하게 2분의 1이면 이제 골키퍼는 왼쪽으로 몸을 날리든 그 Q값이 1이죠.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든 0이죠. 아니면 그걸 섞든 보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무차별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D가 크면은, 다시 말하면 P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찬 게 더 보수가 크니까 오른쪽으로 날리는 게 보수가 크니까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몸을 날 확률이 0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1-Q가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얘기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장사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게 P값이고, 얘가 Q값입니다. 이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확률이에요. PQ. 자, 이렇게 써놓고, P가, 여기 써놓은 거고, 보세요. 정확하게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이 P값이 여기가 1이고 얘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 P가 2분의 1과 1 사이 구간에서는 Q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P가 정확히 2분의 1이면은 아까 그 얘기야. 왼쪽으로 몸을 날리든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든 아니면은 막 그걸 비율을 섞든 간에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P가 이거보다 적으면은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겠죠. Q가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 R1이죠. 아니요. R2가 되겠지. 박지성의 혼합 전략에 따른 골키퍼의 반응 함수입니다. 반응 곡선. 그러니까 시험에서 반응 곡선을 그리자 그러면은 경기자 2의 반응 곡선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박지성의 기대 보수 이렇게 해보면은, 자, 왼쪽으로 공을 차면은 마이너스 1을 얻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을 얻는 게 아니고 Q의 확률로 마이너스 1을 얻고 1 마이너스 Q의 확률로 1을 얻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Q가 되고, 오른쪽으로 공을 차면은 Q 확률로 1을 얻고 1 마이너스 Q 확률로 얼마를 얻습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2Q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똑같이 만약에, 그러니까 박지성의 왼쪽, 오른쪽 결정은 골키퍼가 왼쪽을 택할 확률 Q값 아니면 오른쪽을 택할 확률 1 마이너스 Q값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Q가 2Q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러면 Q값이 이쪽 넘기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샀을 때의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박지성은 왼쪽으로 차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같으면 다시 말하면 Q 값이 2분의 1이면은 왼쪽으로 공을 차든 오른쪽으로 공을 차든 아니면 섞든 똑같아요. 그래서 P 값은 0과 1 사이에서 무차로 합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되면 D가 커요. 오른쪽으로 공을 찼을 때 보수가 더 크면 다시 말하면 Q 값이 2분의 1보다 크면 P는 그러니까 오른쪽 산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P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P로 따지면 P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2분의 1을 기준으로 박지성의 반응함수를 구해보면은 Q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이 작은 구간, 여기 구간에서는 P 값이 1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죠. 자, 정확히 2분의 1이면은 0도 되고 1도 되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차도 되고 오른쪽으로 차도 되고 아니면 섞어도 되고 아무리 왔다 갔다 다 된다. 자, 그 다음에 Q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P 값은 0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지죠. 이게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첫 번째 경자니까 제가 이제 박지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1이라고 쓴 거예요. 박지성의 반응 곡선. 자,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만나는 곳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혼합전략 내시균형은 두 경기자의 반응 함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PQ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정확하게 답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P 값은 뭐 2분의 1 아니면 뭐 50%? 0.5? 1 마이너스 P 값은 2분의 1. Q 값은 2분의 1. 1 마이너스 Q 값은 2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우리 이제 답안지사 이거만 써도 맞아요. PQ만 쓰면 돼요. 그럼 나머지 당연히 구해진 거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는 모르는데 세 가지인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하나만 딱 맞추고 두 개 바위하고 보호를 확률 안 구했으면 틀렸다 그러는데 하나만 맞춰.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고 PQ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답 요거 얘랑 그다음 얘도 보면은 이상하게 PQ 값 합하면 1이에요. 답이 1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우연입니다. P 값과 Q 값 합해서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연입니다. 1이 되는 거는 P하고 뭐가 합해서 1 마이너스 P 값이 합해서 1이 돼야죠. 이거는 그냥 우연이야, 우연. 우연인데 사람들이 이걸 합하면 1이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에요. 이거는 두 개 얘가 여기 나오는 두 개의 얘가 그렇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얘들은 안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뭐 4분의 1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0.1, 0.3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죠. 틀려요. 그러니까 우연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 PQ를 합하면 2구나.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합해서 1이 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고 이건 안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구하고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골키퍼가 원래 정상이 정확하게 잡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박지성이 왼쪽으로 차로 50% 확률로 왼쪽으로 차고 50% 확률로 오른쪽으로 찬다. 정확히 답을 쓰려고 그러면 구체로 쓰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골키퍼도 왼쪽으로 50% 확률로 왼쪽으로 날리고 50% 확률로 오른쪽으로 날린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PQ는 얼마나만 다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50% 확률로 방향을 선택한다. 자, 이게 승부차기의 혼합 전략 내시 균형에서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박지성이 50% 확률로 왼쪽 오른쪽 섞고 있으면은 상대방은 자기가 조정 확률을 바꿔도 이윤이 들어가지 않아요. 벗어날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탈의 요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지성이 50% 확률로 왼쪽으로 차고 50% 확률로 오른쪽 찬다. 동식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골키퍼도 거의 동시에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50% 확률로 왼쪽으로 몸을 날리고 50% 확률로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다는 것은 사전적인, 사전이라는 게 영어로 딕셔너리가 아니라 사전, 그러니까 일 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는 박지성이 공을 두 개로 쪼개서 짤 수는 없잖아. 맞잖아. 두 개를 쪼개 찰 수는 없어요. 한쪽으로 차요. 무조건 하나 택해야 됩니다. 왼쪽이도 오른쪽도 다 차야 되겠죠. 그걸 갖다 공을 쪼개서 이렇게 날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골키퍼가 이길 수도 있고, 박지성이 이길 수 있어요. 어느 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전적으로는, 자, 이렇게 50%의 확률로 왼쪽과 오른쪽을 이미 선택하는 것이 최애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한 번은 왼쪽 갔다 그러면 한 번 오른쪽 차는 게 아니에요. 또 그때 상황에 와서 또 50% 상황을 섞어야 돼. 한 번 왼쪽 찼는데 다음에 오른쪽 차면은 당연히 지죠.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 논리적인 방법론이 뭐냐면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을 갖다가 딱 꺼내서 흰 공 나오면 왼쪽, 검은 공 나오면 오른쪽. 자, 그런데 사전적으로 그 공의 비율을 이거 맞춰가지고 섞어 놓는 거죠. 이게 50%면은 50% 확률로 공을 집어넣고, 만약에 이게 70%, 30%면은 공을 10개는 흰 공, 3개는 검은 공, 아니, 10개는, 7개는 흰 공, 3개는 검은 공을 집어넣어서 뽑는 거죠. 그거의 확률에 따라서 공을 차는 거 갖다가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만 게임이 아니라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공간을 제약해서 자, 성대결,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미술관, 야구장. 자, 미술관, 야구장. 똑같이 줘야 되겠죠. 지금 미술관에 유명한 작품이, 외국 작품이 들어왔어요. 고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야구도 지금 포스트 시즌이다. 다 이제 볼만합니다. 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좀 정확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뭐였어요? 둘이 데이트를 다른 곳에 가서 하면은 싫어한다 그랬죠. 남자는 미술관 가서 가 있고 약속을 안고 왔는데 여자는 야구장 가 있으면은 다 0, 0이고 반대도 0, 0이고. 자, 같은 곳에 가서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둘이 좋아하는 게 다르다. 남자는 야구를 좋아하고 여자는 미술관을 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미술관에 데이트를 하게 되면 남자는 1을 얻고 여자는 3을 얻습니다. 반대가 되면 3, 1이야. 자, 이것도 순수 전략 내시균형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순수 전략 내시균형. 미술관, 그 다음에 야구장. 라는 두 개의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이 존재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혼합 전략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P. 남자가 미술관 확률 P이고 나머지 1-P. 그 다음에 여자가 미술관 확률을 갖다가 Q라 하고 야구장 확률을 1-Q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자의 기대 보수. 그러니까 부인의 기대 보수. 자, 미술관을 갔을 때 미술관
여자는 3 또는 0을 얻어요. 항상 3을 얻는 게 아니고 남자가 미술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P의 확률로 3을 얻고 1-P의 확률 얼마 얻어요? 0을 얻습니다. 그래서 3P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야구장 왔을 경우에 0 또는 1을 얻습니다. 자, P 확률로 0을 얻고 야구장 갔을 때 남자가 야구장에 오면은 미술관을 가면은 나는 0을 얻어요. 근데 100% 남자가 미술관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야구장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미술관을 갈 확률을 P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P 곱하기 0 해서, 자, 이게 이제 야구장을 갔을 경우에 일단 첫 번째 기대부수고, 그 다음에 혹시 남자가 야구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 1을 얻죠. 그런데 남자가 야구장 확률이 1-P입니다. 그러니까 1-P 확률로 2를 얻어요. 맞나요? 그래서 1-2P. 이렇게 되고, P. 그래요. 자, 만약에 3P가 1-P보다 크면 정리를 해보면은 P가 4분의 1보다 크면 여자는 어디 갑니까? 미술관 갑니다. 그러니까 1. 이 의미 보세요. 앞에는 승부차기에서는 50%라니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가운데 했으니까. 자, 남자가 미술관을 갈 확률이 50%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만 돼도 나는 어디 가겠다는 얘기야? 미술관 가겠다. 왜? 여자는 미술관에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꼭 50%가 아니더라도 뭐 100%면 당연히 가겠지만 50%도 가고 만약에 30%도까지 내가 봐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만 되더라도 거기 가서 하여튼 간에 만나가지면은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다른 게 그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꼭 굳이 50%까지 됐다는 게 한 30%만 되더라도 25%만 넘기면은 나는 미술관을 더 가기를 원한다. 거기에 베팅하겠다. 왜냐면은 보수가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같으면 그러니까 P 값이 정확하게 4분의 1이면 Q는 같으니까 미술관을 가든 야구장을 가든 아니면 그걸 섞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 무차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크면은 다시 말하면 P가 4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게는 이제 그거죠. 남자가 야구장 미술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 이러면 할 수 없지. 이러면은 이제 어디 가겠다는 얘기야? 이제 야구장 가겠다. 왜냐면은 내가 2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남자가 미술관 확률이 너무 낮아요. 괜히 미술관 갔다가 가면은 못 만날 가능성이 커.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이게 10%밖에 안 돼요. 남자가 미술관을 가는 확률이 한 1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사실 나는 미술관 가는 게 좋았지만은 한 90%가 야구장 가니까 거기 가서 일이라도 얻어야죠. 이해돼요, 이거? 자, 그래서 크면은 여자는 야구장을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남겨놨죠? 얘가 반응합수를 그려보면은 얘가 P 값이고 Q 값이고 자, P가 4분의 1을 기준으로 자, 빨간 게 이제 반응 곡선. 자, 안에의 반응 곡선은 4분의 1보다 크면은 Q 값이 이 큰 값에서 Q 값이 1. 자, 정확히 4분의 1이면 0과 1 사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4분의 1보다 작으면은 이제는 나는 야구장 가겠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R2. 아니면은 뭐 베스트 레스폰스 해가지고 B, R이라 쓰는 거예요. 최적 대응 뭐 이래서. 저는 그냥 R만 쓴 거고, 리액션 뭐 이렇게 써. 자, 이게
안에, 그러니까 경기자 2의 반응 곡선이고, 자, 그 다음에 남자의 반응 곡선은 남자의 기대 보수는 자, 미술관을 가면 이렇게 되죠. 1 또는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Q의 확률로 얼마를 얻어요? 1을 얻고 1-Q의 확률로 0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Q죠. 맞나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을 가면은 0 또는 3을 얻어요. 이거 만약에 시험에 계산할 때 이걸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잠깐 눈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0 또는 1로 가면은 틀린다. 잘 해야 돼. 잘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다 보면 그렇게 생겨요. 막 급하게 풀다 보면은 하여튼간에 대충은 우리가 논리를 다 알고 있잖아. 아, 이걸 갖다 확률로 곱해준다. 가중치를 준다는 얘기잖아. Q, 1-Q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큰일 나죠. 자, 야구장. Q 확률로 0을 얻고 1-Q 확률로 3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3-3Q가 돼서 자, 제가 만약에 Q가 3-3Q보다 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Q가 4분의 3보다 크면 이건 뭐야? 여자가 미술할 확률을 75% 이상, 80%면은 이제 나는 미술관을 가겠다. 사실 미술관 싫은데 미술관 뭐 같이 가는 데이트하면 좋은데 그래도 미술관보다 야구장이 좋은데 여자친구가 미술관 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80%란 말이야. 그러면은 싫어도 이제 미술관 가야지. 혼자 야구장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쵸? 이해돼요? 자, 이렇게 돼서 1이고 자, 그 다음에 같으면 값이 4분의 3이면 B는 그러니까 미술관 가든 야구장 가든 부서가 똑같으니까 0과 1 사이에서 무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미술관을 가든 야구장을 가든 아니면 그걸 섞든 뭐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D가 크면은 다시 말하면 야구장 갔을 때 기대부서가 크면은 Q 값이 4분의 3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죠. 한 70%만 되더라도 30%의 확률을 믿고 나는 야구장에 배팅하겠다. 왜? 야구장에서 보수가 크다는 얘기야. 75% 막 엄청 높아야만 가고 한 60%만 되더라도 나는 아니야. 이쪽 가는 게 훨씬 더 왜냐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쪽 가서 딱 만나면은 엄청나게 놓잖아요. 대박이잖아. 대박. 그러니까 그걸 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P 값이 야구장 간다. 0이죠. 됐습니까? 빨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Q 값을 4분의 3을 기준으로 4분의 3보다 크면 이 구간에서는 P 값이 1. 그럼 조합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정확히 4분의 3이면은 0과 1 사이에서 무차별합니다. 미술관을 가든 야구장을 가든 아니면 그걸 섞든 뭐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4분의 3보다 작으면은 P값은 0입니다. 작으면은 이제 야구장 가야 돼요. 난 야구가 좋아. 그래서 50% 확률로 여자친구가 야구장 간다 그러면은, 아니, 미술관 간다 그러면 나는 야구장 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R, Y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의 반응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혼합전량 대식 인형은 두 경기자의 반응 함수를 동시에 만족한 P값. 자, 이거 이상하죠? 아까 박지성의 승부차기랑 달라요. 만나는 곳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지금 이거 갖다가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이걸 굳이 그냥 확률로 쓰면 이게 여기가 1이니까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지금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면은 자 A는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은 그냥 1이야. 그렇죠? 숫자만 쓰면은. 그러니까 이게 P가 PQ가 다 미술관할 확률이니까 미술관 확률이 100%니까 미술관. 이건 밈이죠.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써야죠. 이거는 순수 전략 내시경입니다. 그 다음에 B 00이야. 그러면은 미수할 확률이 빵 0%. 양쪽에 PQ가. 그러면은 반대인 야구장 갈 확률이 100%죠.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야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표시한 거야. 두 개의 순수 전략 내시 그냥 존재한다. 자, 그리고 여기 C가 뭐냐면은 자, 이걸 PQ만 표현하면 이게 4분의 1이고 4분의 3이죠. 아니면 이렇게 P는 4분의 1, Q는 4분의 3. 원래 정식선을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아까 얘기했죠. 시그마 1은 P1과 1-P1 다 써주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4분의 3. 그 다음에 경기자 2도 Q값이 하고 1-Q 값은 4분의 3, 4분의 1 써주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P하고 Q만 구하면 돼요. 이해돼요? P하고 Q하고 구하면 됩니다. 자, PQ.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균형이 존재하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플러스 하나의 믹스트 스트러테지 내시 균형 이퀴리브리엄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 하나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박지성을 봤던 거는 하나의 그냥 혼합 전략 내시 균형만 존재하는 거였어요. 자, 이게 있고 두 번째 성대결은 두 개의 순수 전략 내시 균형 플러스 하나의 혼합 전략 내시 균형. 자, 이게 또 하나의 예가 있고 자,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걸 해볼까요? 이제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숫자를 안 집어넣고 이게 전기자 1에 2와 전자 A와 B가 있고 A와 B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월 전략 균형 있잖아. 전기자 2가 A를 택하면은 나도 A, B를 택해도 A. 그러니까 아니면은 제수의 딜레마를 보면은 그 다음에 경기자 2의 입장에서도 A를 택하면은 A와 B 중에서 A, B를 택해도 A.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응곡선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양이 이게 이거거든요. 경기자 1의 입장에서 얘가 P고 얘가 Q일 때 경기자는 항상 상대방이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첫 번째를 택한다는 얘기는 이걸 P라 하고 이걸 1-P 이걸 Q라 하고 1-Q라고 그러면은 P 값이 1 항상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경기자 1의 반응 곡선이 이게 상대방의
첫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랑 비교할 거 없이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Q. 항상 A를 택하니까 Q 값이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만났잖아, 여기. 이게 사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100%. 여기도 100%. 그게 뭐야? 답이 A라는 거야. 자,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 썼어요. 하나의 혼합전략 내시균형. 두 개의 순수전략 내시균형 플러스 하나의 혼합전략 내시균형.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의 순수 전략 내시 균형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예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내시 균형의 존재 증명을 2x2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냥 크게 들어놓고 자세히 또 해봅시다. 이래요? 지금 박지성이 이거였고 성대결이 이거였고 제수의 딜레마는 이거였다. 따라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니면 이것도 있겠지. 경기자 2의 입장에서 1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P값이 제로니까, 얼마 P값이 1이니까, 두 번째 것만 택하니까. 그럼 여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야? 0하고 1이란 말이에요. 경기자 1은 첫 번째를 택할 확률이 빵이고, 경기자 2는 그게 1이고, 이렇게 만나시죠. 그쵸?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종합해보면은, 지울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걸 맞춰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경우에 들어갔다가 자, 첫 번째 경기자 1의 입장에서 그 반응 곡선 전략을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거 경기자 1은 항상 첫 번째 전략만 택한다. 반대도 있겠죠. 경기자 1은 항상 두 번째 전략. 이게 사실 이제 우월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전략이 우월 전략, 두 번째 전략이 우월 전략. 맞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죠. 경기자 2가, 이건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첫 번째 전략. 경기자 2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두 번째 전략. 경기자 1의 입장에서. 자, 경기자 1의 입장에서 경기자 1이 첫 번째 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면 나도 첫 번째 전략을 택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두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으면 나도 두 번째 전략. 이런 식이 되겠죠? 그 어느 중간에 성립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어디 나온 거야? 이거네? 남편에. 자,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첫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으면 나도 첫 번째 전략. 상대방이 두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으면 나도 두 번째 전략. 아니면은 반대도 가능하겠죠? 상대방이 첫 번째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으면 나는 두 번째 전략. 이쪽이 높은 거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두 번째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으면 나는 첫 번째 전략. 이것도 있나요? 요거 박지성. 맞죠? 네? 자, 이렇게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과제 풀다 오면 이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고려해 뺐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과제 푼 학생들이 있어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첫 번째 전략을 택할 때 나는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 크게 같아. 여러분이
과제에서 그 알파 구하는 거 알죠? 나의 이유는 ui 플러스 알파 uj라는 거 함수 붙였을 때 이타적으로 할 때 거기 보면은 그 알파 값이 어떤 특수한 거에 걸리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내시 균형이 더 많이 존재하죠. 엄청 많이 존재해요. 이럴 경우 3개가 존재합니다. 3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젖혀지기 때문에 내시 균형의 존재 증명에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같다고만 뺀 거야. 여기서는 다. 다른 경우만. 같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다고 하면 오히려 균형이 더 늘어나 버려요. 균형의 개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x2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첫 번째, 항상 두 번째, 아니면은 첫 번째 전략을 택하다 두 번째, 아니면은 두 번째 전략을 택하다 첫 번째. 상대방의 확률에 따라서 상대방의 첫 번째 확률을 택하는 비율과 두 번째 확률을 택하는 비율을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거 이외에는 첫 번째 경기자가 택할 경우의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내시 균형의 존재 증명을 갖다가 2x2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경기자 2의 입장에서 경기자 4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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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경기자 2는 경기자 1이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첫 번째 전략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이 우월 전략이야. 그럼 어떻게 그래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는 항상 첫 번째 전략.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항상 두 번째 전략. 자, 요것도 이제 갈라지겠지? 요것도 이제 상대방이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으면은 나는 첫 번째 전략. 그래서 자, 두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으면 나도 두 번째 전략. 이런 식. 이거 있나? 이거 맞네. 그쵸? 어디서?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럴걸? 요것도 그렇습니다. 안의 기대보수. 반응국선. 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반대로 상대방이 첫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으면은 나는 두 번째 전략. 아니지? 상대방이 첫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으면은 나는 두 번째 전략.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렇게 그래야지. Q가 0이니까. 상대방이 P가 높으면은 나는 Q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으면은 나는 첫 번째 전략.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4가지.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맞추면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전부 다 16가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랑 합하면은 항상 만나는 곳이 존재합니다. 항상 만나는 곳이. 그럼 결국은 만나는 곳이 존재한다는 게 뭐야? 내시 균형이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야. 혼합 전략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내시 균형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이걸 해보세요. 이걸 갖다가 하면 16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16가지 그림. 16가지 그림. 그려지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분류합니다. 첫 번째, 하나의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 게 몇 가지인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 하나 이으면은 여기서 만나요. 이것도 만나죠. 이거랑 맞춰도 이게 이렇게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경기자는 우월 전략이 존재해요. 근데 두 번째 경기자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자 1이 첫 번째 전략을 택한다는 사실을 경기자 2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높으면 나도 첫 번째니까 나도 높아야지. 그렇죠? 자, 이게 몇 가지고, 그러니까 16가지를 다 그려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16가지 그려지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려보란 말이야. 이걸 그려보면 낫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의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 거. 몇 가지인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우리? 두 개의 순수, 전략, 내시, 균형 플러스 하나의 혼합, 전략, 내시, 균형.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나면 한 군데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랑 섞으면 무조건 가운데 만나요. 이거 혼합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걸 섞는데 이걸 잘 섞으면 이거랑 섞어봐요. 이렇게 만나지잖아. 이게 이렇게 만나지잖아. 그럼 만나는 거 세 군데야.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16가지 중에서 이게 몇 가지, 이게 몇 가지, 이게 몇 가지인지 집에서 해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혼합 전략을 구하는 방법론을 갖다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상대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로 구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미비 정복 게임에서도 상대방의 타입 유형을 몰라요. 모르는 경우도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확률을 부여해서 더 복잡한 확률이에요. 확률을 부여해서 구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또 역시 이런 반응 곡선을 그려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은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미비정복 게임에 들어가서도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확률을 갖다가 상대방이 뭐 어떤 걸 타건이 높으면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반응 곡선을 그려가거든요. 자, 그때도 또 쓰니까 잘 익히도록 하기 바랍니다.